날 임신했대. 아,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식탁 위 밥그릇에서 김이 천천히 식어갔다. 딸 윤정은 젓가락을 들고 멈췄고 아들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엔 웃음도 눈물도 없었다. 다만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겨우 터져나온 듯한 기묘한 평온이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은 식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가 그러더라.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임신이래.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만하자. 농담도 정도가 있지.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천천히 문지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진짜래.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아버지는 담배를 물고 베란다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방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앉아 창가에 기대어 있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불붙지 않은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바라보다가 결국 불을 붙이지 못한 채 꺼버렸다. 윤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섞여 있었다. 폐경, 거짓말, 검사 오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나이에 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윤정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그 병원 어디야? 삼성의료원 산부인과. 어제 다시 다녀왔어. 다시요? 확인하려고. 근데 똑같이 나왔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윤정은 그 작은 흔들림을 보았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 떨림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며칠 뒤 윤정은 아버지 몰래 병원으로 향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보호자분이세요? 딸이에요. 그럼 담당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의사가 윤정을 진료실로 불렀다. 따님 되시죠? 어머님 상태는 특별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고 화면을 가리켰다. 임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잠시 윤정의 얼굴을 스쳤다. 자연 임신이 아닙니다. 인공수정 흔적이 있어요. 그 순간 윤정의 숨이 멎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근 시술된 기록은 없는데 몸 안에 남은 흔적으로 봐선 1년 이내입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고 세상이 천천히 기울어졌다. 집에 돌아온 윤정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아버지는 저녁을 먹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김이 빠진 국을 바라봤다. 엄마, 그 시술 누가 한 거야?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등에 남은 주름 사이로 젓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엄마가 원한 거야? 아니면 누가 시켰어? 그제야 어머니는 눈을 들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럼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냥 한 번쯤 다시 느껴보고 싶었어. 살아있다는 걸. 윤정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그 말에는 변명도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그날 밤 윤정은 어머니의 방 문틈 아래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를 녹음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윤정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 애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윤정은 숨을 죽였다.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스쳤다. 다음 날
아버지는 출근하지 않았다. 서재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저 밥상을 차리고 자리에 앉아 멍하니 국을 시켰다. 윤정은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엔 분노보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스며들었다. 그 슬픔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 식어버린 국물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은 아버지의 방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엔 보관용 산부인과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인공수정 동의서 사본. 윤정은 봉투를 쥔 채 눈을 감았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눈빛,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그날 식탁에서의 짧은 한마디. 나 임신했대. 아침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윤정은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과 어머니가 남겨둔 병원 영수증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영수증을 넘기다 멈췄다. 하단에 적힌 한 줄. 담당의 정도연 원장. 윤정은 그 이름을 본 순간 어디선가 낯이 익다고 느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더라. 그러다 떠올랐다. 아버지의 휴대전화 속 오래된 사진첩. 가족여행 사진 속에서 아버지 옆에 서 있던 남자. 흰 가운을 입고 웃던 사람, 정도현. 그날 오후 윤정은 몰래 어머니의 핸드백에서 병원 진료 카드를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미안해, 잠깐만 빌릴게. 버스 창가에 앉은 윤정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엇갈렸다. 도심의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가고 그녀의 시선은 병원 건물 위 큼지막한 간판에 멈췄다. 정도연 산부인과.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순간 고개를 들었다. 보호자분이세요? 윤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의사의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의 남자가 나왔다. 그의 얼굴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스쳤다. 혹시 윤정 씨?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님 잘 계신가요? 윤정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 정말 임신하신 게 맞나요? 의사는 잠시 윤정을 바라보다 문을 닫았다.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건 매우 개인적인 문제라서요. 윤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는 딸이에요. 알아야 해요. 의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검사 결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시술 당시 모든 걸 비밀로 하셨습니다. 비밀로 했다니요? 정확히는 시술에 동의한 보호자 이름이 다릅니다. 윤정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누구 이름이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의료정보 보호에 해당돼요. 하지만 그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분이 이 시술비를 전액 결제하셨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결제자 이름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지만 영수증 하단의 카드명만은 뚜렷했다. 이상호.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윤정은 병원 문을 나서며 혼잣말을 했다. 아빠가 동의했어? 모든 게 뒤엉켰다. 왜 아버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는 그걸 숨겼을까?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예요? 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윤정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다. 병원 다녀왔어. 윤정이 말하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랬구나.
엄마, 그 사람 정도연 원장. 아빠랑 아는 사이죠?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엄마, 그만해. 말하지 마. 윤정은 그 순간 느꼈다. 그녀의 침묵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방패라는 걸. 밤이 되자 윤정은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맨 위에 쌓인 낡은 앨범을 꺼냈다. 먼지를 털자 오래된 사진이 한 장 떨어졌다. 아버지와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그리고 젊은 어머니.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씨가 있었다. 1988. 한양대병원 생명은 기적이야. 윤정의 눈이 흔들렸다. 그 사진 속의 남자, 바로 정도연 원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 옆에서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방에서 또다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윤정은 문틈에 귀를 댔다. 정 원장님, 그 일은 윤정이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애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윤정은 숨을 삼켰다. 문 너머의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버지와 의사, 그리고 자신 모두를 묶어버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엔 밤새운 흔적이 역력했다. 윤정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윤정아, 내 엄마 건드리지 마라. 그 한마디는 차가운 경고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새벽 어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초음파 사진 한 장. 사진 속 하얀 점 하나를 어머니는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이번엔 지켜야 해. 집은 낮에도 어두웠다. 커튼을 걷지 않은 거실엔 먼지 입자가 떠다녔고 전날 식탁 위 그릇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윤정은 빈 그릇의 원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더듬었다. 그 원의 경계처럼 가족의 말들도 어딘가에서 멈춘 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침 식탁에 앉지 않았다. 서재 문은 닫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배어나왔다. 윤정은 조용히 문 앞에서 섰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물러섰다. 대신 어머니의 방을 두드렸다. 엄마, 오늘 병원 같이 가요. 문 너머 한 박자 늦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 병원 대기실은 밝았지만 그 밝음이 오히려 눈을 시리게 했다. 벽의 그림자, 푸른 의자, 손 소독제의 차가운 냄새. 윤정은 접수창구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마른 기침을 한 번 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방을 꼭 쥐었다. 문이 열리고 정도연이 두 사람을 진료실로 안내했다. 의사의 얼굴에는 준비된 표정이 있었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주저했다. 윤정 씨, 그리고 어머님. 그는 의자에 앉으며 서류철을 펼쳤다. 검사 수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의 어깨가 경직됐다. 어머니는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먼저 시술 동의서건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정리했다. 법적으로 보호자 서명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도연 제 이름이고 하나는 이상우 아버님 성함입니다. 윤정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가 계속 말했다. 수십 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30대 후반이던 때 1988년 선천성 종양의심으로 난소 조직 일부를 절제했고 남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 채취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동결 보존에 성공한 배아가
두 개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고르며 윤정을 바라봤다. 정확히는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수정된 배아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의 말은 조용히 오래된 방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문장 생명은 기적이야. 그날의 글씨가 귓가에서 다시 또렷해졌다. 하지만 당시 의료 환경에서는 착상 성공률이 낮았고 어머님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을 포기하셨습니다. 배아는 병원 규정에 따라 장기 동결 보관으로 넘어갔고요. 제가 그 케이스를 맡아 관리했습니다. 그는 숨을 가다듬었다. 작년 봄 어머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됐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윤정은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가방 끝만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우리 의료진은 극구 만류했습니다. 어머님의 연령, 혈전 위험, 임신 중독증 가능성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입원이 마지막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보호자로 서명했지만 실제 비용 결제와 최종 동의는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본을 내밀었다. 조건부 동의 이식 전 어머니의 건강 수치가 지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즉시 중단. 의료진의 중단 요청 시 절대 이견 금지. 모든 과정은 가족 외 비공개. 서명 이상호. 윤정은 종이를 쥐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아버지의 서명은 익숙했다. 급히 쓴 날의 획이 길게 늘어지는 버릇. 마지막 호의 가로획이 떨리는 습관까지 모두 그대로였다. 그럼 엄마와 아빠는 둘 다 알았던 거네요. 윤정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만 두 분은 서로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아버님은 혹시라도 실패하거나 위험해지면 그 고통을 내가 떠안겠다고 했고, 어머님은 혹시라도 성공하면 그 기쁨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끝까지 확신을 보여주지 않았죠. 누가 먼저 포기하자고 말할까봐.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원장님, 보호자분이 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하룻밤 새로 여윈 듯한 얼굴, 셔츠 깃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윤정을 보지 못한 척 곧장 의사와 어머니를 향해 섰다. 수치가 올라갔다면서요. 말은 짧았고 음성은 낮았다.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만합시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어. 당신 나이 알아? 이게 감정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의사가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의 선택을 듣고 동의 범위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윤정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빠, 왜 말 안 했어요?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엄마 혼자 욕먹게 놔두면서.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을 삼키는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 한참 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엄마가 그날 병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오래 맞았어. 내가 문을 닫았지. 그때 내 엄마가 그러더라. 살아있다는 감각이 너무 멀어졌다고. 난 그 말이 무서웠다. 그는 시선을 내렸다. 그래서 사인했다. 단 실패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기로. 성공하더라도 위험해지면 내가 먼저 멈추자고 말하기로. 그런데 내 엄마는, 어머니가 그를 가만히 막았다. 나도 알아. 당신이 왜 그때 울었는지. 말끝이 떨렸다. 그러나 눈동자는 단단했다. 의사는 메모지를 들어 올렸다. 세 분,
오늘부터는 감정과 별개로 선이 필요합니다. 이식 후 초기 수치는 예측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어머님의 혈압과 혈액 응고 수치가 변동이 큽니다. 저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을 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윤정에게 시선을 옮겼다. 법적으로 추가 보호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윤정 씨가 하실 수 있나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보호자 서명을 한다는 건 이 선택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과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사이에서 그녀는 서명을 통해 앞으로 넘어가야 했다. 진료실 바깥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병원 방송이 짧게 잡음과 함께 흘렀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이 장면 전체를 액자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가족의 말들은 그 액자 속에서 부피를 키우지 못한 채 떠다녔다. 진료가 끝난 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병원을 나섰다. 아버지는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어머니는 화장실로 향했다. 윤정은 잠깐 로비에 홀로 남았다. 유리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닥에 빗방울이 금속성의 점을 찍듯 반짝였다. 그때 낯익은 실루엣이 지나갔다. 검은 우산을 든 남자. 정도현이었다. 그는 잠깐 멈춰 윤정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의사로서의 예의. 그러나 그 예의 뒤에는 다른 결이 있었다. 오래된 사람을 향한 오래된 약속의 결. 윤정은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대신 1층 카페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시켰다. 컵을 손으로 감싸 쥐자 온기가 송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온기가 너무 오랜만이라 순간 눈이 따뜻해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하나. 발신자 미상. 혹시 당신이 윤정 씨라면 오래된 보관 자료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맡기고 가신 것 같습니다. 한양대병원 의무기록실. 윤정은 몸을 세웠다. 의무기록실? 그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다. 핸드백 속에서 손이 더듬은 건 오래전 USB 하나였다. 어머니 방 서랍에서 발견했던 그 조그만 금속 조각. 그 안에 영상 제목 아빠에게 미안해를 떠올리자 목 안쪽이 뜨거워졌다. 의무기록실은 오래된 문서 냄새가 났다. 직원은 신분 확인을 하고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라벨에는 낡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1988 배아 보존 동의서사본 수술 기록 산과 경과 그리고 아주 흐릿한 연필 글씨. 정도현 보관. 윤정은 상자를 열었다. 노란빛이 감도는 종이 끝이 바삭거렸다. 첫 장은 수술 기록이었다. 난소 종양 의심 제거 난자 채취 7개 배아 형성 2개 등급 B. 다음 장은 보호자 진술서였다. 환자 상태 상 심리적 충격이 큼. 향후 임신 시도에 관한 권리는 환자에게 있음. 배우자 이상호 보관의 동의. 마지막 장의 구석에 짧은 메모가 있었다. 성공 확률은 낮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보다 낫지는 않다. J, D, J, D. 정도현. 그는 의사였고 동시에 누군가의 친구였으며 한 가족의 오래된 시간에 서명한 증인이었다. 병원을 나오자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윤정은 상자를 품에 안고 뛰었다. 빗물이 이마를 때렸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다. 조용히 숨을 끊듯이. 울음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이해와 분노와 사랑이 한 번에 밀려드는 복합의 열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창틀에 접힌 처방전, 컵받침 위에 엎어진 티백, 그리고 침대 맡 작은 상자 하나. 윤정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초음파 사진 2장이 있었다.
하나는 오래된 흑백, 1988이라는 연도가 흐릿했다. 다른 하나는 어제 날짜의 작은 점 지금 이 생을 가리키는 아주 작은 빛.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젖은 우산을 문 앞에 세워두고 무겁게 숨을 쉬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윤정은 사진을 들고 물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았다. 이마에 맺힌 빗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정도연한테 갔다 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내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더라. 혈압이 자꾸 치솟는다. 그래서요? 지금 멈추자고요? 윤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멈추자고 말하러 갔는데 못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병원 복도에서 내 엄마가 진료실 문을 붙잡고 서 있는 걸 봤거든. 두려워서가 아니라 살아있으려고 서 있는 사람처럼.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윤정과 아버지는 동시에 달려갔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지고 있었다. 베개 옆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미처 보내지지 못한 메시지가 빛났다. 정 원장님, 피가 조금. 시계가 소리를 키웠다. 초침이 벽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전화를 집어들며 소리쳤다. 응급실로 가자. 현관 앞, 아직 젖어 있는 우산이 비에 젖은 검은 꽃처럼 서 있었다. 윤정은 어머니의 어깨를 부축하며 신발을 신겼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놀랍도록 또렷했다. 보호자 서명을 한 사람의 손, 비밀의 페이지를 넘긴 사람의 손,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살리려는 손.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들이쳤다. 비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곧 섞일 것이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의 불이 오르내렸다. 숫자 321 그리고 딸칵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셋의 얼굴이 비쳤다. 두려움과 결심과 사랑이 뒤섞인 얼굴들. 윤정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의 손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되자고 맞잡았다. 문이 닫혔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멈춰있던 시간의 방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응급실은 빛이 너무 밝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를 만큼 하얗게 쏟아졌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얇은 막을 통과한 듯 멀고 끊겼다. 윤정은 어머니의 침대 옆을 붙잡고 달려가며 의사들의 구호를 들었다. 혈압 180,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수축기 수치 계속 올라가요.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의사의 어깨를 잡았다. 무슨 일이죠? 자궁 내 출혈입니다. 고령 임신의 합병증이에요. 수술 준비 들어가야 합니다. 윤정은 그 말에 몸이 굳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철제 손잡이가 차갑게 울렸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몸이 하얀 시트 위에 눕혀지고 휠이 빠르게 굴러갔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대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윤정은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병원 유리벽을 따라 희미한 선들이 흘렀다. 아빠, 윤정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했다. 그때 왜 그랬어요? 엄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덮은 채 숨을 깊게 내쉬었다. 몰랐다. 짧은 한마디였다. 그때는 그저 한 번쯤 웃게 해주고 싶었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암 선고받고 처음으로 울던 날 내게 그러더라. 내 몸이 멈춘 게 제일 무섭다고. 그 말이 머리에서 떨어지질 않았어.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다.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다만 피를 많이 잃으셨어요. 수술 중 절제를 일부 했습니다. 아이. 윤정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의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임신은 유지가 어렵습니다. 짧은 침묵. 그 순간 시간은 아주 얇게 갈라진 듯 했다. 모든 소리가 멎고 숨소리만 남았다. 어머니는 병실로 옮겨졌다. 침대 옆에는 링거 2개와 심박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윤정은 그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엄마.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말해줘요. 왜 그랬어요? 눈을 떴을 때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살고 싶었어. 그 한마디는 너무 단순했고 너무 무거웠다. 죽는 게 무섭다거나 외롭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한 번만 더 내 몸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 숨이 들어오고 심장이 뛰는 그 감각을. 윤정은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 왜 아빠랑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날 지켜주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지켜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날 밤 병실 불은 꺼졌고 윤정만 자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 밑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은색 금속 표면엔 손톱 자국처럼 긁힌 흔적이 있었다. USB를 노트북에 꽂자 검은 화면이 켜졌다. 파일 이름 하나. 아빠에게 미안해. MP4. 윤정은 숨을 들이쉬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떨리며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흰 병원복 차림, 머리는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 뒤로는 창밖의 겨울 햇살. 이걸 보는 사람은 아마 윤정이겠지. 영상 속 어머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빠에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너한테 남길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호흡이 짧았다. 사람이 늙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멈춘대. 그 말 틀렸더라. 몸이 멈추면 마음도 따라 멈춰.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 화면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카메라를 가까이 당겼다. 이건 죄가 아니야. 누군가는 내가 이기적이라 하겠지. 근데 엄마라는 이유로 평생 참다 보면 언젠가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게 더 무서워. 그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아빠는 알면서도 말 안 했어. 그 사람도 알고 있었거든. 내가 끝까지 살아있으려는 이유가 너희라는 걸. 영상은 거기서 멈췄다. 윤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다음 날 새벽, 윤정은 병실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침대 옆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심박수는 일정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그만 괜찮아요. 그때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병원 서류야. 내일 퇴원 수속하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디선가 힘이 느껴졌다. 퇴원해요? 당장은 집에서 안정하래. 치료는 외래로 이어간대.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USB 봤어요.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 그걸 봤구나.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다. 나도 이제 안다. 그날 내가 잡지 말았어야 했어. 살게 해달라는데 그게 왜 죄가 되겠니? 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이제 그만 싸워야지. 살고 싶단 말,
그게 뭐가 잘못이야.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아직 걷기가 힘들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윤정은 거실을 정리하며 커튼을 열었다. 햇빛이 부엌까지 닿았다. 밤 냄새, 따뜻한 공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는 국을 떠주며 어색하게 웃었다. 오늘은 간 좀 맞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평범한 저녁, 아무 일도 없던 날처럼.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수많은 밤의 눈물과 선택이 쌓여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다. 윤정은 식탁 위 남은 그릇을 치우다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윤정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 한 장과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다. 아직 심장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래. 혹시라도 다시 뛸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겠지. 근데 기적이란 기다릴 줄 아는 사람한테만 오는 거래.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 윤정은 쪽지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거실 불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다. 윤정아. 그녀의 손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래. 윤정은 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직 아주 작게 심장이 남아있대. 그 말이 떨어지자 아버지가 문가에서 걸음을 멈췄다. 세 사람의 시선이 엇갈렸다.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는 이번엔 다르게 떨렸다. 살아있는 무언가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꿈틀거렸다. 그날 이후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 소리, 벽시계의 초침, 창밖에서 흘러드는 바람. 모든 것이 아주 작게, 그러나 살아있었다. 윤정은 식탁 위에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다. 흑백 화면 속 하얀 점 하나. 의사가 말한 아주 작은 심장 활동. 그건 생명이라 부르기엔 미약했고 기적이라 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가능성 그 자체였다. 며칠 후 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수치는 불안정했지만 맥박은 유지되고 있었다. 아버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말은 차분했다. 오늘은 좀 괜찮대. 윤정이 다가가 물컵을 건넸다. 응, 괜찮아. 어머니가 힘없이 웃었다. 너희가 있어서 그래.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심장처럼 살아있는 떨림. 의사 정도연은 하루 2번 병실을 들렀다. 진료 차트보다 더 오래 머물렀고 말보다 침묵으로 머물렀다. 그에게도 이 상황은 단순한 의료가 아니었다. 어느 날 그는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작은 세포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늘 말했어요. 기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한테 온다고. 밤이 되자 윤정은 병원 복도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도시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기적이란 게 정말 존재할까? 그리고 곧 깨달았다. 이미 존재한다고. 이렇게 살아있고 서로의 숨을 듣고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작은 기적이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그의 손엔 오래된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포장지는 빛발에 있었고 스티커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88. 첫 수술날 다시 시작하자. 그 꽃은 30여 년 전
어머니가 첫 난자 채취 수술을 받던 날, 아버지가 건넸던 꽃이었다. 그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꽃을 어머니 침대 머리맡에 올려놓았다. 이거 기억나? 어머니가 눈을 천천히 떴다. 그녀의 시선이 꽃을 따라 움직였다. 이거 그날 거네. 응. 이제 다시 줄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녀는 손을 뻗어 꽃을 만졌다. 꽃잎은 바스라질 듯 얇았지만 그 감촉은 분명히 따뜻했다. 며칠 후 병원 회의실. 의료진은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결론은 간단했다. 자궁 내부의 일부 기능 회복, 심장 박동 불규칙 하나 지속 모니터링 요함. 의사는 설명을 마치며 말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심장의 일부가 외부 자극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아버지는 물었다. 그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살 수 있다는 확신은 못 드립니다. 다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는 묘하게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건 완벽히 뛰는 게 아니라 아직 멈추지 않은 상태라는 걸. 그제야 세 사람은 깨달았다. 밤이 찾아왔다. 창문 밖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윤정은 어머니의 곁에서 노트북을 켰다. USB를 다시 꽂았다. 이번엔 다른 파일이 나타났다. 편지, MP3. 클릭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정아, 혹시 내가 옆에 없더라도 너는 내 몸을, 내 시간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 누구를 지키려다 내가 멈추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윤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끝내 자신에게 건네지 못한 마지막 수업 같았다. 그날 새벽 어머니의 심박 모니터가 요동쳤다. 삐소리가 이어졌다가 다시 안정됐다. 간호사가 뛰어와 수치를 확인했다. 심장 리듬 회복됐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봤다. 기록지에는 분명히 파형이 있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생의 흔적. 윤정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처음 심장이 뛰기 시작한 순간과 닮아 있었다. 며칠 후 봄이 완전히 왔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표정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는 그냥 숨 쉬는 게 좋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구름 봐. 예전엔 그냥 하얗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그림자가 보여.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보인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지. 윤정은 둘을 바라봤다. 엄마,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우리 멈추지 말아요.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웃었다. 작은 웃음이 바람에 흩날렸다. 며칠 뒤 윤정은 혼자 집에 남아 USB를 꺼냈다. USB 표면에는 아주 희미한 흠집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새로 만들었다. 엄마에게 MP4 카메라를 켰다. 엄마, 아빠. 오늘은 내가 말할 차례예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당신들이 멈추지 않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어갈게요. 녹화 버튼이 꺼지자 화면에 윤정의 미소가 멈췄다. 그러나 그 미소는 살아있었다. 정지된 화면 속에서도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밤이 내리고 부엌 시계가 12시를 넘겼다. 어머니의 방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창가에서 책을 읽다 불을 끄고 윤정은 책상 위 USB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 아직 뛰고 있죠? 어딘가에서 작고 일정한 리듬이 들렸다. 그건 심장의 소리일 수도, 삶의 속삭임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였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별빛이 희미하게 흘렀다. 그 빛 아래서 모든 것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윤정의 집 마당엔 작년보다 한층 짙은 초록이 깔려 있었다. 세 사람의 식탁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의 웃음이 조금 더 길어졌고 어머니는 하루에 3번 스스로 걸었다. 햇빛이 유리창을 비추자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오늘은 조금 덥네. 윤정이 웃으며 부채를 흔들었다. 이제는 더운 게 좋다면서요. 응, 예전엔 이런 날씨도 숨차서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살고 있다는 느낌이 나. 그녀의 목소리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엔 이전엔 없던 여유가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의, 아니, 다시 살아난 사람의 호흡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오전마다 작은 일기를 썼다. 하얀 노트 표지에는 파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오늘도 심장은 분명히 뛰고 있다. 윤정은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다. 이제 그녀는 살아있다는 말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멈추지 않으려는 선택이라는 걸 알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담당의 정도연이었다. 윤정 씨, 어머님 정기검진 결과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혈류가 완전히 돌아왔고 남아있던 미세한 조직도 회복 중입니다. 윤정은 숨을 들이켰다. 그럼, 네. 더 이상 위험하진 않습니다. 단 정기적으로 관찰은 계속하셔야 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윤정은 오랜만에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한편으로 눈이 시렸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엄마가 말한 기적이구나. 그날 밤 가족은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을 나섰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천천히 걸었다. 이제 정말 평범한 게 제일 좋다. 어머니가 웃었다.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잖아요. 윤정은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걸음이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엔 안정이 있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이 곧 삶이라는 걸 세 사람은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윤정은 회사 근처에서 작은 사진관을 지나쳤다. 진열대에 초음파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사진 한 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하얀 점 하나, 검은 배경 위에 미세한 선들. 그건 마치 어머니의 초음파 사진 같았다. 작고 약하고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빛. 그날 밤 윤정은 일기를 썼다. 기적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한 매일 조금씩 일어난다. 몇 주 뒤 어머니는 동네 복지관의 마음 치유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첫날 그녀는 종이에 단 한 줄만 썼다. 살아남은 사람의 몫은 남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 문장을 본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는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글쓰기 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 좋은 눈물이잖아요. 그렇지. 이제는 울어도 아프지 않아. 가을이 왔다. 윤정은 출근 전 어머니의 약을 챙기다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윤정에게 한양대병원 기록실에서 전달받은 자료.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 한 장과 작은 봉투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작은 봉투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8년 보관배아
최종 폐기 보고서 확인 표본일. 윤정은 놀란 눈으로 종이를 읽었다. 미확인 표본일 폐기되지 않은 채 남은 배아 하나.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건 어머니의 것,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정도연은 서류를 확인한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병원 내부 기록 실수입니다. 정확히는 데이터 누락으로 폐기 처리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이제 연구용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원하면 반환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윤정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신청하겠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보관소에서 작은 금속 용기를 전달받았다. 손바닥보다 작은 원통형 용기. 표면엔 노, 7비 이상호하는 주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윤정은 그것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온기가 그녀의 체온으로 서서히 데워졌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윤정은 용기를 건넸다. 이거 아직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게, 안 버려졌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용기를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살아있지는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은 거야.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건 우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네. 밤이 되자 윤정은 USB를 켰다. 이번엔 새로운 파일을 하나 추가했다. 기적 이후 MP4. 카메라 앞에 앉은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의 심장은 다시 뛰었고 아빠의 눈물은 마침내 멈췄어요. 그리고 나는 이 작은 상자를 받아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해요.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을 이어가는 일 같아요. 그녀는 카메라를 끄고 상자를 품에 안았다. 그 온기가 심장 쪽으로 전해졌다. 그 순간 창밖에서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 비는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속삭였다. 엄마, 아빠, 이제 제 차례예요. 다음해 봄. 한 병원 대기실. 윤정은 진료카드에 이름을 적었다. 환자명 이윤정 진료과 산부인과.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첫 진료시죠?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첫 진료예요. 그녀의 배 위엔 손이 조심스럽게 얹혀 있었다. 그 손길 아래 아주 작고 조용한 리듬이 있었다. 그 리듬은 아직 이름도 형태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심박처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다시 뛰는 기적이었다. 윤정은 진료실 문을 열며 웃었다. 복도 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답했다.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비쳤고 그 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를 따뜻하게 덮었다. 의사는 초음파기를 켰다. 화면에 희미한 점이 깜빡였다. 의사가 말했다. 심장 박동 들리시죠? 윤정은 눈을 감았다. 들렸다. 가장 작고 가장 분명한 소리. 그건 다시 시작된 시간의 박동이었다.